안녕하세요. 마마동심리연구소에서 그림 읽어드리는 미술치료사 김상경입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4학년 남자 아동의 그림을 같이 볼 건데요. 이 아동은 아버님은 한국분이시고요. 어머님은 중국분이세요.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죠. 그런데 조금 불행하게도 주의력이 상당히 많이 결핍이 되어 있고요. 그 결핍되어 있는 것 플러스 충동적인 행동, 과격한 행동, 이런 것도 상당한 수준의 아동이었어요. 자, 그런 아동이 그린 그림을 먼저 좀 보고요.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게요. 이 친구가 그린 사람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남자이고요. 재미있게도 세모로만 이루어진 사람 그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여자 그림이고요. 동글동글하게 다리는 팔을 표현했어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면 왼쪽에 있는 남자 그림 먼저 볼게요. 남자에 대한 사고가 삼각형이라고 하는 사고로 조금은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삼각형, 세모 모양의 사고라고 하는 거는 우애가 뾰족한 세모이기 때문에 안정을 지향하는 생각, 안정적인 사람이 남자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충동적이지도 않고 생각도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행동에 실천을 하고, 이런 사람을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요, 그렇지 못하다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몸 안에 또 작은 세모를 그리고 그 안에 동그라미를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여자 그림 볼게요. 여자 그림에서는 확연히 눈에 띄는 거 보여요. 낙서하듯이 장난치듯이 몸 부분을 검은색을 칠하다 말았어요. 자기 나름대로 감정 표현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얼굴 한번 볼게요. 귀도 표현되어 있고요. 눈썹, 눈, 코, 입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입에는 이빨까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에게서 느끼는 감각적인 공격, 여성에게서 받는 부정적인 사고를 표현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친구의 부모님하고 부모 상담, 부모 교육 이런 시간을 별도로 좀 가졌었는데요. 그 출발점이 저 여자 그림이에요. 여자 그림에 표현된 여자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언어 공격적인 피해 경험, 이런 것들이 그림에서 해석이 되져서 제가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귀에 표현한 가로선, 손에 표현한 가로선, 이거는 지극히 부정적인 내용의 감각 표현이라고 이해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 친구가 경험한 부정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귀로 들리는 듣기 싫은 말, 손으로 전해지는 일상에서 늘 있는 생활이다 보니까 저렇게 가볍게 표현을 했지만, 그렇지만 이 친구는 그게 불편합니다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 그림에 나타난 이 친구가 생각하는 이 친구가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이거 우리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이 아이는 자기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거를 한번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요. 불행하게도 자기를 인식하는 그 기준이요, 지극히 감각적이에요. 사람의 경험이라고 하는 건 감각적인 경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감각적인 경험을 자기 경험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감각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나라고 생각하죠. 자아라고 하는 개념은요, 감각적인 경험만 가지고 형성되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감각적인 어떤 경험으로 자기 자아를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가 됐어요. 세모, 동그라미, 뭐 이런 사람에 대한 표현을 감각적인 기억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안정적인 사람,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 뭔가 조금 안정적입니다 라고 하는 걸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아동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안정적인 나를 느끼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서 힘들구나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였고요. 그 다음에 여자 그림에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할 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부모가 아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자기의 자아를 형성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기의 자아를 형성하는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수용적으로 반응해주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반응해주는 부모님의 자녀와 엄격한 교육을 가지고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훈육을 하셨던 부모의 자녀는 자기에 대해서 인식하는 게 좀 달라요. 전자의 부모님에게서 자란 아동은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자기 존중감이 좀 있고요. 주도성도 좀 있고요. 그렇게 성장을 하고요. 후자의 경우에 부모님의 자녀에게서는 주도성이나 자존감을 낮게 형성한 그런 자아를 가지고 있는 아동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우리 아이가 주의력이 부족해서 한 번 이야기하고 두 번 이야기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가르쳐준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요. 생활 습관적인 거, 대외적인 거, 사회성적인 거를 가르쳐줄 때요, 좀 쪼개서 가르쳐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쪼개서요. 생활 습관을 가르치더라도 밥 먹을 땐 똑바로 앉아서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럼 그 똑바로 앉아서 먹는 게 어떤 모습이 똑바로 앉아서 먹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 더, 반복을요. 유아들은 한 번에 학습해서 바로 익히기 쉽지 않거든요. 유아들은 그래요. 그래서 유아들에게는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동이 되면 굳이 반복까지 하지 않아도 이제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습득을 해요. 그런데 주의력이 결핍된 아동에게는 그 반복을 유아 수준으로 계속 해주셔야지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체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래서 통제하고 처벌을 내리는 행동보다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보게 하고 또 해보게 하고 하는 그런 지치지 않는 노력을 해주시는 부모님의 태도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아동에게 필요한 부모님의 자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사람 그림을 그렸던 아동의 그림으로 여러분들 만났네요. 내일은 또 다른 그림으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